다음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바로 제조업 공급망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를 조명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2월 말 한국의 일진 머터리얼즈 직원 13명이 회사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펼치고 주먹을 쥔 채 트럭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들은 삼성의 새로운 제품을 처음 선적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번에 선적한 제품은 반도체 칩 생산에 들어가는 구리 호일로 이는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50배나 가늘다. 삼성은 2011년 일본 대지 증가 쓰나미 이후 이 회사의 초박형 구리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재난과 그에 따른 혼란은 일본 그룹 미쓰이에 대한 그룹의 과도한 의존을 부각시켰다. 일진 등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뤄낸 업적은 이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다. 최근 한국은 역사적 관계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일본에 대한 부품과 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다. 이 개발은 또한 한국이 시도한 도전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한국은 제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부양하려 한다. 또한 세계 모든 곳으로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노출 역시 줄이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문제들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경험은 신중한 공급망 관리와 초강대국의 경쟁 사이에 발목 잡힐 수 있는 위험성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삼성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은 20년 전 시작한 다중 공급망 확충 전략의 결과물이다. 즉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 서로 다른 위치에 2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두겠다는 전략. 코로나는 아마도 삼성이 만들어온 이러한 탄력성에 대한 궁극의 테스트 기회를 제시했을 것이다. 베트남 공장에 필요한 해외 조달 부품 수입을 차단하려 했던 베트남. 국내 트럭 운송 경로까지 갑작스럽게 제한시켜버린 중국. 여기에 한국 내에서는 중기독교 종파와 관련된 코로나 감염 발병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던 문제들이 발생했다. 삼성 관계자는 말한다. 어떠한 문제가 특정 공급업체 또는 생산시설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는 다른 공급업체나 다른 위치에 있는 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글로벌 제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정치외교적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한다. 보호주의 및 민족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화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경제 간 분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를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조 및 조립 라인 중 엄청난 양을 베트남으로 철수시켰다. 이런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뒤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중국 시장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산 칩 의존도를 줄이는 걸 핵심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움직임은 중국에서 정치적 호의도 확보했다. 미중 갈등 속 양립 가능한 포지션을 잡으려 하는 것은 비단 한국 정부나 삼성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올해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 중국은 프랑스 및 독일 정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언론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에 반발해 중국이 유럽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점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중국이 아닌 유럽의 입장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고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참 예민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외교, 경제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